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KMO 설명회 이제 시작할 거고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좀 띄워놨듯이 저희 기존 레드관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그 블루관 위층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넓어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으니까 뒤에 저희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점 공지 드리고, 저희 브로셔 안에 보면은 한 장짜리 그 입반 테스트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주고 가시면 테스트 비용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작성해 주시고, 꼭 입반 테스트 아니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사는 저희 김진수 원장님 모시고 시작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KMO 총괄하는 정진우 부원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원장입니다. 저는 그냥 나와서 어머니들 얼굴이나 한번 뵈려고 사실 인사드리는 자리고요. 본 내용들은 이제 뒤에 나오시는 정진우 부원장님하고 저희 하얀 팀장님하고 나오셔서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주실 텐데, 이제 9월 대개강에 맞춰서 이것저것 좀 새롭게 오픈되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고,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큰 틀 안에서 3년간 지금 KMO반이 운영이 되면서 어머니들하고 소통 안에 좀 이런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들이 지금 이번 9월 설명의 내용 안에 좀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집중해서 체크를 해봐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지금 넘어와서 세 번째 이제 KMO 설명회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제가 함께 해오던 팀과 지금 첫 론칭이 진행됐던 상황이라 운영상에 그렇게 큰 틀의 문제가 있지는 않아서 그냥 기존은 잘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3년의 진행 동안 이제 학부모들과 많이 친해졌을 거고, 그 안에서 더욱 친해진 분들은 여러 가지 피드백들도 좀 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소통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의 포인트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꽤 여러 가지 회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몇 가지 정도는 어머니들한테 그냥 광고성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내려갈 거예요. 첫 번째가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시관이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부터 해서 9월 분기가 시작될 때 그 사거리 쪽에 있는 스타벅스 근처에 저희 이제 그 선행부서인 블루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 이제 위층으로 경시관이 확장 이전을 해요. 근데 이제 확장 이전을 한다는 건 KMO반의 이제 어떤 규모상의 어떤 문제도 좀 있어서 이제 좀 큰 강의실도 필요했고 조금 더 나은 환경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확장이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거칠애적인 증거물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그냥 어머니들한테 확장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차례로 이제 얘기들을 막 어머니들께 피드백을 저는 좀 듣는 입장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카로드 경시관에 관해서 저한테 좀 친한 어머니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카로드에 똑똑한 초등학생들 참 많이 들었다. 사실 맞거든요. 꽤 지금 SA2반 출신 라인들 아이들한테서 좀 흔히 말하는 선행 속도도 좀 빠르고 머리 팍팍 돌아간다는 똑똑한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세 등등함에 의해 약간 소란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실제 들은 얘기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꽤 고민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했고 실체인가 아닌가 해서, 아시다시피 아카로드 경시관이나 영재고반 시스템은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학원생이 되시면 볼 수 있는 실시간 밴드 운영이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업 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피드백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들려온 직후부터는 강사들 수업 피드백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근데 이제 마땅한 거리가 잘 보이진 않아서 선생님들과 이것저것 모여서 좀 얘기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두 갈래 이야기가 좀 제 귀에 꽂혀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된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시기가 입문반 스타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모여서 왁작지껄 열심히 수업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예스2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하예한 팀장님이 사실은 지금 대치동 안에서 난다긴다 하는 IMO 대표급 출신의 S2반 그 입문반 수업은 다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막 진행을 해오다가 이거 분위기 어떤 거냐, 실체를 좀 나한테 까놓고 좀 얘기를 해달라 이랬을 때 이제 들려온 얘기의 핵심은 아예 100% 완전히 다운돼 있어서 조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계속 이 입문반 수업을 해오면서 이전 학원에서부터 그 잘한다는 아이들 다 데리고 수업을 계속 해오면서 상대 비교는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그 상대 비교적으로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체감은 사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다.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조금 세게 신경 쓰였던 게, 지금 여기 아까로도 경시가 와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좋게 표현하면 되게 해맑은 하얀색 톤의 그냥 강의실인데 생각보다 강의실이 왕왕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 강의실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목소리가 꽤 조금 하울링이 세게 걸려서 크게 좀 느껴지는 구도가 있어요. 사실 오늘 어머니들한테 확장 이전의 강의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커요. 꽤 신경을 써서 지금 확장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경 쓰는 포맷은 딱 하나예요. 적당하게 아이들이 공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강의실, 그리고 왕왕거림을 좀 없애보자. 그러니까 분명히 초등학생들이고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선행 수업과는 결이 다른 수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KMO 수업은 말이 좋아 심화 수업이지 굉장히 다양한 사고방식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 청취가 강사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마냥 그냥 좋다고 강사가 혼자 나와가지고 야, 내 방법대로 알아서 해 라고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저는 영재고 수업도 계속 겸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이 문제를 풀고 어떤 이야기를 대시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걸 듣고 피드백 해주는 과정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닥달은 엄청 했었어요. 사실 주입식 하지 말자, 이거 끝난 것 같다. 순간 1차 때 실적으로 반짝거릴 수는 있는데 2차에서 일단 먼저 뽀록 날 거고, 입시로 우리 넘기려고 지금 이거 베이스 깔고 들어간 수업도 있지 않냐. 근데 거기서 다 무너지더라. 애들 사고려. 여기 출신 애들이 어쨌든 약하게 돌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 우리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강사는 엄청 닥달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다 자리는 좀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냥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이 공간상의 문제를 제가 생각보다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어서, 제 관할도 아니었던 터라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시작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확장 이전에 대한 강조를 한번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열심히 했냐,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냐, 이제 요 얘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문자 메시지인데, 저희 홍정희 원장님 편에 해당 학생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고등부 KMO를 지금 런칭을 해서 지금 1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차 실적을 지금 내고 지금 2차 파이널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한 학생 학부모가 보내준 메시지예요. 이번에 여름학교를 갔고, 이번에 전체 성적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원래 되게 2차를 잘 못했던 거 엄마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기아쌤이랑 이정호쌤이랑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중등 KMO 지금 들어갔던 여름학교 멤버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좀 많이 회자돼서 저희한테 계속 전달이 좀 되고 있어서 요 정도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 퀄리티 높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던졌고, 마지막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영재고 설명회 때도 얘기도 좀 했었고, 네, 올해 이번 경시반 상황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3년째 되면서 해마다 듣는 얘기가 한 분기가 지나가면 이제 김진수가 혹은 김진수네 팀이 혹은 김진수를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이 어딜 자꾸 간다더라. 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미동이 좀 있대.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면 이젠 찰인데, 그러다가 한 9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얘네가 와해가 돼가지고 얘만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간대.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있고 얘만 또 간대. 그러니까 막 정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상에서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출처가 어딘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는 타학원과 별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접촉한 사례도 크게 없었어서, 네, 그 전화 통화가 왔길래 몇 번 통화한 걸로였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기 뒤에 서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 명도 바뀜없이 지금 계속 꾸준히 계속 와오던 입장이라, 개인적으로는 사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맨날 모이던 멤버, 맨날 보이던 멤버들이라 좀 엄마들한테 참신함이 떨어져서 좀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걸 뭘로 이슈화 좀 해서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사실 좀 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계속 제 귀에 들려오는 건 뭐가 다 바뀌었다더라, 뭐 어디로 이동한다더라 이래서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의 설명의 시작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인사 먼저 어머니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나오시겠어요? 지난주만큼 바글바글 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과목하고 성함만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걸로 하죠. 네. 안녕하세요. 조합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수 가르치고 있는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담당하고 있는 한웅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 담당하고 있고요. SE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혜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시 기하 담당하는 김동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수 담당하고 있는 임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 담당하는 김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 담당하고 있는 류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 담당하고 있는 권창모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실래나 몰라요. 이래서 너무너무들 부끄러워하면서 인사를 하셔서 저도 보면서 조금 되게 마음이 콩닥콩닥 정도인데, 네. 보강은 좀 됐어요, 선생님들. 규모가 계속 좀 커지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진다는 건 한 반의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 KMO 반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드백 과정이 복잡 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서니까. 그래서 강사는 늘었어요. 강사는 늘었는데 제가 첫 회 론칭했을 때부터 계속 강조드리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지금.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또 누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냥 전체 다예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저는 지금 계속 호흡을 맞춰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론칭했을 때에도 나름 자신 있게 프로그램 잡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어머니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보완도 조금 하고 있고 또 한 해가 지나서 또 보완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강조드렸던 그 확장 이정의 포인트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팀 운영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역시나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 경험치 안에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늘상 빵꾸가 나죠. 그래서 계속 수작업 다시 하고 다시 재작업하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보완될 수 있는지를 저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맞춰서 따라오시느라 고생스러우실 수도 있고 좀 힘겨우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고 되게 만족스럽게 해주고 계시니까 좀 예쁜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좀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설명 인사를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정진우 부원장님 나오셔가지고 9월 달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기조의 흐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KMO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사한 흐름들을 거의 대부분 들으실 텐데 중간중간마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단 어머니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좀 몇 차례 걸쳐서 주고받은 내용이 돼버려서 반드시 이 타이밍에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가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시반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9월 달에는 이제 개강하는 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소에는 각각 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냥 그것만 딱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KMO 이게 항상 저희 설명회 할 때마다 하는 건데 뭐 똑같이 이제 이거는 뭐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뭐 KMO 이제 요런 대회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5월 달에 시험 치고 그렇게 1차 통과하면 2차 보고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지역 동상까지 해가지고 2차 가고 그리고 이제 장려상은 한 20% 정도.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이제 KMO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일단 2차 기간. 그래서 11월 달에 2차를 봐요. 올해 11월 8일에 보는데 11월 9일인가? 예.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차 반들은 막 한참 이제 파이널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술형으로 4과목씩, 4과목 2문제씩 해가지고 8문제 보는 2차 시험 기간이 11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차피 KMO는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그 시험의 방식이라든지 상을 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알아갈 거니까 일단 개괄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저희 반들은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 9월 달에 개강하는 반들 싹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반은 기본반이에요. 경시 시작하는 반. 저희 SE반이라고 얘기하는 반이고 올해 1차를 치고 나서도 벌써 3번 개강하고 이번에 4번째 반입니다. 그리고 J레벨은 SE반 끝나고 나면은 이거 가지고 다지면서 문제풀이하는 반이고요. 여기하고 합쳐가지고 경시 기본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기본 레벨을 끝낸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특히 9월에 많이 하게 되는 반이 여기 중급이론반인데 이 부분은 약간 설명 자체를 조금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KMO 파이널 2차 파이널 시작하고 있는 반이고 저희 학원에서는 반 이름이 T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학년 이하반으로 2개 반 그리고 2학년 반 1개 반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달에 마무리 지으면 그 상당수가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저 위에 보시면 입문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중급이론 실전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KMO 2차 과정이 끝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합 집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래는 9월 달에 많이 합쳐져요. 9월 달에 많이 합쳐지는 게 저기 있는 저 중급이론 과정이에요. 중급이론에서 이제까지 배우던 애들 그리고 5월에 시작한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은 코스로 한 번 먼저 합쳐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때는 기존에 9월에 들어온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지금 중급이론 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겨울방학 집중 코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냥 다 모여가지고 똑같은 거 하는 KMO 파이널 과정이에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다 돼 있는 애들 모여서 이제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중급이론까지 마치고 다 모여가지고 진행하자. 그리고 3월달에는 되든 안 되든 빨리 모여서 다 같이 하자. 파이널이니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이따가 SE반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9월달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정규 코스를 이제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9월하고 11월하고 그리고 1월에 SE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코스를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2차에 가는 학생들도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실력을 가지고 2차에 진입을 했고 2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1차 때 본인이 이제 많이 1차 공부를 안 했지만 뭐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2차에 가서 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생들도 이제 겨울방학 때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2차를 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은 뭐 고등 KM으로 가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영재고 조기반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과학 집중하면서 밸런스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저기서 만나서 이렇게 가고 물론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KMO 파이널 일단 만나서 이렇게 가고 다시 저기 2차로 갔다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 하나씩 좀 알려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대략적인 개요고 실제로 이제 표로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SE반, SJ반 개강하고 중급이론반 개강하고 T반 계속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특강이 주말하고 주중에 있어요. 자, 일단 말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일단 얘는 KMO 입문반 하면서 약간 어려운 과목인 조합을 약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제 과목으로 9월 달부터 제가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정호 선생님 어디 계신가? 예, 저기 예. 저 대한민국에서 지금 KMO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스펙 제일 좋으신 분인데 KMO 2차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본인이 꼭 하고 싶다. 나는 무조건 특강 깔아가지고 애들 특강으로 금상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면서 깔았던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녁에 일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조금 어렵게 2차 심화문풀 즉 금상 노리는 학생들 기준으로 런칭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저희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화요일 목요일 SE반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주 이틀짜리를 까는 이유는 학년들 다양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특히나 중1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KMO 진입하면은 내년에 KMO 잘 봐서 2차를 간다는 가정하에 수원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계속 하고 만약에 시험 잘 봐가지고 2차를 가면 바로 2차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중2니까 또 중간중간에 내신이 탁탁탁 튀어들면서 수원 언제 공부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가 영재고 끝날 때까지 수원을 못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뭐 수트 미적은 몰라도 저희가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일단 KMO에서도 그렇고 영재고에서도 그렇고 밑바탕으로 깔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 2일짜리 SE반 런칭을 하면서 얘들을 주말로 깔았습니다. 유성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한 수업 될 것 같아요. 수업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이제 이번에 깔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학원에 브로셔로 배치가 될 거고 강의 계획서도 들어갈 거니까 와가지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E반 이제 밤마다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SE반 즉 기본 이론반이 항상 개강의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KMO 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가져가고 1차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추세니까 기본반 들어와 가지고 학원 안 옮기고 탄탄하게 관리 받으면서 그 학원에서 1차 끝내고 당연히 2차 가고 거기에서 이제 영재고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을 저희도 당연히 추구를 하고,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좀 익숙한 곳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각 학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열망이 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E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중등 KMO 준비하잖아요. 중등 KMO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걸 어렵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정수 정도를 제외하면 그 대수 보시면 다항식과 인수분해, 수열, 함수 방정식은 조금 예외고 뭐 방정식, 부등식 다 배우는 거잖아요. 저희 KMO 하지 않아도. 그리고 기하 마찬가지로 작도, 오심, 내심, 외심, 수심, 방심 뭐 이런 거, 그리고 원, 그다음 닮음 이런 것들 다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하는 거예요. 단원별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합니다만 2학년 2학기 때 하는 걸로는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원순열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문반에서는 그냥 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 정수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KMO에 들어와서 갖는 이제 그 위치가 항상 미묘한데,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합에서 소수, 합성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교과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론 공부하다 보면은 밑에 들어있는 여기 페르마 소정리라든지 뭐 중국인 나머지 정리, 윌슨 정리, 그리고 뭐 다양한 합동식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괴리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정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처음에는 좀 괜찮지만 원순열이나 이제 포배 점화식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 SE반 진입할 때는 얘들은 좀 잘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대수는 1학기 때, 즉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도 배우지만 저희 대수의 핵심은 아무래도 수상하라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수학상 이 부분이 탄탄하게 들어와야 초반에 대수에서 고생을 안 한다. 이렇게 조금 크게 써놓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하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약간 비중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가 핵심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하를 조금 잘 못해서 뭐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2학년 2학기 과정, 삼각형, 사각형 이쪽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닮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핵심이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중등심화 탄탄하게 해서 들어오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SE반 초반에는 대수하고 기하가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조합이 그래도 따라오고 이 정수를 익숙하게 점점점 좀 맞춰가자. 정수를 이제 점점 잘하게 맞춰가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정수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있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경시에 자신감이 좀 붙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SE반 통과하고 SJ반 넘어가고 중급이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2주 좀 넘게 남았죠.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지금 입학 테스트를 보는데 조금 얘들을 한지도 오래됐고 뭔가 조금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냥 확실하게 일단 얘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뭐 A급이든 뭐든 사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 예제 좀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2주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약간 좀 한 주 오래됐고 뭔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입학 테스트 너무 빨리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뭐 2, 3일 남겨놓고 이때 봐도 되니까 조금 이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그만 뭐 입학 테스트라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얘하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E반 계속 개강을 해요. 저희 표가 계속 적어지고 있는데 설명할 때마다 저희 일단 뭐 1월 달에 개강한 거, 3월 달에 개강한 거는 일단 빼고 5월 달, 6월 달 그리고 7월 달까지 6, 7, 8 SE를 개강해서 벌써 1차 끝나고 나서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SE 끝난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3월 달에도 개강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3월 달은 내년 KMO 1차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에는 월요일, 화요일 다 개강합니다. 월요일은 월수금, 화요일은 화목. 그리고 10월 달에 화목 개강하는 거는 얘들은 일단 주 2일짜리로 이때가 이제 중1 같은 경우는 내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좀 힘든 시기라서 여기 11월 달에 화목반을 개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0월 달에 화목 개강해가지고 좀 길게 가자. 얘들은 이제 텀을 좀 적게 잡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기 9월 달에 월요일 반, 화요일 반 다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월수금반밖에 없고 10월 달에는 화목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진도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1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화목반 이끌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간 먼저 개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달에 내년 1월 첫 주에 아마 개강해가지고 그 방학 특강까지 이용해가지고 급히 기본 과정을 좀 더 빨리 가는 속진반이 있는데 속진반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5월 달에 시험 치기에 좀 빠듯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달 보시면 9월, 10월에 SE 끝나죠. 11월, 12월에 기본 문풀 끝나죠. 이 모든 게 내신을 끼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방학 프로그램, 파이널 때는 파이널 프로그램. 9월 달에 사실 7월 달에 8월 달에 개강 설명회 할 때는 9월에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급적이면 빨리 들어와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9월까지는 큰 상관이 없다. 저는 9월까지 들어온 학생들은 저희 다 가르치고 시험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이때부터는 급해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으면 9월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얼마만큼 갖춰가지고 들어오느냐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입문과정 딱 들어와가지고 안 되면 뭐 병행하지. 아니면은 다시 롤백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져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기 쉬운데 이게 약간 KMO에 입문을 했다는 거 조금 약간은 달리는 말과 같아서 다시 뭔가를 돌아가서 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할 때 굉장히 잘해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럼 딱 두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중등 과정에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수하고 기하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기하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탄탄하게, 그리고 선행은 일단 수상화 확실하게, 그리고 약간 시간이 있었으면 수원까지 해왔으면 좋겠다. 특히나 중1이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중1이 만약에 수원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화목반 들으면서 특강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요런 게 이제 전체적인 저희 핵심입니다. 자, 중급이론인데요. 저희 이제 중급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2월에 저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반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저 밑에 제일 위에 이제 6SI 1, 2, 3반 같은 경우는 저희 KMO 그 중에서는 KMO 이미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 이번에 장려상 타고 1점 차로 KMO 2차 못 보고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단계하고 학생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5개 반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 반하고 5번째 반까지는 전체적인 교재는 유사합니다만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중급이론은 일단 전체적인 종합과정에다가 1차형 문제가 들어가는 주말 과제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중급이론이 1차를 아예 안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 2차 같이 하고 서술을 많이 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딱 단답형 답내는 과정에서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계속 과제가 나가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동영상으로 풀이가고 거기에서 확인받고
시험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쭉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진입 학생들은 저기 기존 학생들하고 유사한 문제의 그 모의고사를 보고 저기 적당한 이제 난이도로 입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파이널하고 이런 과정.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아까 SE반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SI에서는 이런 거 공부를 해요. 이제 단원부터가 약간 포스가 있어요. 갑자기 막 위수와 원식은 이거 뭔데? 저기 2차잉이요. LT 이거 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막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빡셀 것 같은 그런 이제 단원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합 같은 경우도 조합에서의 특별한 수 뭐 이러면은 뭐 특별한 수 도대체 뭔데 이러지만 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어렵죠. 뭐 카탈란수라든지 교란수, 피보나치수, 뭐 오일러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고 그래프 이론도 약간 다루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래프 이론이 기반이 되는 1차 문제들 그리고 2차의 기본 문제들 얘들이 이제 다루게 되고 여기는 뭐 대수하고 기하야 역시 결과적으로 대수는 결국 뭐 방정식, 부등식 아니면 함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단원에서는 큰 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수적인 서술하는 거 핵심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하도 이렇게 비슷하게 뭐 심화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기하는 이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보조 정리들이 들어가거든요. 기하는 결국은 패턴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려워지면 패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보조선 긋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넘겨보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SI반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1, 2차 같이 그 다음에 해결하자라는 측면이 일단 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수학 실력 굉장히 많이 느리자. 그러니까 답 내고 이런 거보다도 서술 기반하여 기본적으로 나 생각 많이 하고 근본적으로 좀 탐구하고 본인이 혼자 많이 생각하고 이러면서 좀 올라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중급 이론에서 저희가 이루어진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SE반에서 했던 서술이에요. 지금 저희 이제 고등 KMO반에 있는 학생들 거 작년 거 다 뽑았는데 다 잘 풀어서 다 맞춘 답이거든요. 문제도 어려워요. SE반에서 있었던 복습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아니고 복습 테스트니까 딱 봐도 복습 같잖아요. 도대체 맥락 어디 있는데 배운 대로 쓴 거죠. 잘 써서 좋은 답 맞췄고 문제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 기하도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배웠으니까 뜬금없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런 정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잘 푼 복습 테스트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반 때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이다. 대수. 근데 이제 2차 반이에요. 2차 반인데 문제 만약에 당연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길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서술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승전결 나오고 있죠. 이것도 복습 테스트예요. 복습 테스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풀이를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 이런 복습을 하나라도 완결을 하고 있잖아요. 대수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과목 요렇게 조합. 자 이거는 이제 램지 정리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케이스 렘마 결론 깔끔하게. 자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다른 학생, 요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역시 마찬가지. 저기 보조 정리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기승전결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저기 SE반 때는 일단 무턱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하얀 팀장님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기조 알려드릴 텐데 일단 SE반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 열심히 배우면 돼요. 다른 거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암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그것만 잘 쓰면 SE는 성공한 건데 저희 SI 거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수학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KMO도 KMO지만 전체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잘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반입니다. 이게 파이널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T반 대상자 뭐
어머니께서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하고서의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리고 풀이 과정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월수금에 이루어지고요. 쉽게 말해서 문제풀이 수업 그리고 첨삭 화요일 목요일 저희는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는 다른 학원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일단 텐션이 다르고 선생님들 밀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매주 보는 모의고사. 이 1차하고 또 달라서 1차도 예전에는 4시간 보고 이럴 때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얘들은 이제 모의고사 하루 보면은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뭐 학원 가서 대충 모의고사 보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얘들도 하루 거의 다 빼야 되는 수준이라 요렇게 이제 3단계. 그럼 월, 수금, 화목, 주말. 사실 2달은 그냥 저희와 함께 KMO 2차 그냥 끝냅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 방금 서술 첨삭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서술 문제들 쭉 적고 거기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풀었나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그걸 받았나 그 밑에 첨삭하고 거기에 피드백하고 요렇게 이제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진행을 할 거고 다른 과목들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특히나 선생님들이 밀착될 수 있는 부분 KMO 2차 같은 경우는 글쎄요. 1차는 굉장히 이제 기교적으로 많이 익히고 뭘 해야 되지만 2차는 그거 안 돼요. 결과적으로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밀착 관계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 그 교과 내용이든 배운 문제든 뭐 상관없이 아니면은 본인이 평소에 그냥 응용을 한 거든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생각을 한 거든 다 질문하고 해결하고 토론하고 뭐 가끔 일부는 본인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쭉 반복을 해야 되고 저희는 매일매일 이 9월부터 11월까지는 2차 반들은 매일매일 바로 저 공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치동의 어떤 학원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 이제 KMO 2차 파이널은 완벽하게 높은 퀄리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렇게 테스트는 그냥 뭐 저희가 9월 2일, 9월 3일이니까 뭐 테스트는 쉽게 말해서 8월 30일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요. 그냥 아무데나 와가지고 보셔라 이거고요. 그리고 그냥 와서 보시면 바로바로 테스트 받고 입반 받고 바로 이제 들어와서 다음 달 개강에 바로 합류하자.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E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SI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툴 지금 하얀 팀장님이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 굉장히 이제 저희 밀착 관리가 어떻게 빡세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꼭 들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뭐 그래요. 사실 솔직히 그냥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이제 2달 남았는데 파이널 남았는데 거기서 기존 학원에서 지금 옮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리고 뭐 옮기려면 이미 옮겼어야지 얼마나 이제 만약에 특별하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은 그냥 트러블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요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뭐 2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존 학원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근데 다만 이런저런 이제 2차 이후의 과정이나 2차의 상황에서의 뭐 궁금한 과정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하고 이제 뭐 그냥 학원에 부담 없이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하고 이런저런 진단 한번 받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 없이 이제 연락을 한 번씩 주시고요. 그리고 SE반, SI반은 빨리 이제 아카로드로 넘어와서 좋은 수업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테스트 이렇게 꼭 보시고 오늘 그 신청서 작성하면은 공짜라니까 꼭 신청서 작성하고 가시기 부탁드릴게요. 하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밀착 관리 시스템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입니다. 일단은 밀착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KMO 가르치면서 사실 어머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뭔지를 들어봤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뭘 배우는지 이제 모르게 됐다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상아, 수원수투 할 때는 어렴풋이 옛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배웠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KMO를 오고부터는 내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라던가 수학자들이 나오는 공부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오는 어려움들이라던가 혹은 이때 과연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수상화 지도할 때처럼 지도해도 되는가, 여기서는 내가 아이한테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얼만큼 아이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하고 또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상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개강날 간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SI, SJ, SE 학원에 있는 모든 반이고요. 뭐 이제 대부분 담임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담임 맡는 반 하고요. 지금 옆에 사진은 실제로 저희 8월에 개강한 월수금 8SE 반 간담회 영상 제가 잘라왔는데 보시면 시계 보시면 아시다시피 11시 45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학원 마치면 10시 좀 넘잖아요. 그러면 전부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에 이동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아이들 수업 마친 강의실에서 함께 담임 선생님이 주최하는 앞으로의 커리큘럼, 학습 지도 방법, 사실은 이렇게 큰 설명회에서는 드릴 수 없는 꿀팁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이런 공부들에 대한 사항들은 분기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ST, SI, SJ, SE 모든 반이 다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혹시 불참하는 어머님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네이버 밴드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6월 SE반, 7월 SE반, 8월 SE반 개강해서 간담회 진행했을 때 참석률이 거의 95%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어머님들도 학원에 보내면서 궁금하고 고민되고 또 사실 어떤 공간에서 수업 듣는지,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직접 만나 뵙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간담회를 많이 오신다는 걸 알고 저희가 9월에도 9월 2일, 3일, 4일 해서 개강하는 모든 반에 한해서 간담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이버 밴드인데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6월에 개강을 여러 반이 있기 때문에 6월 SE 1 반 제가 밴드를 캡처했고요. 보시면 24년 6월 12일에 권창모 쌤 수업하신 영상이 업로드 됐어요. 네이버 밴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학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라도 현장감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계속 무한 청취 가능해요. 한 달 동안.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이 80분짜리 3타임이거든요, 어머님. 그러면 혹은 120분짜리 2타임. 아이가 왔을 때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 정말 80분 온전히 작용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 분명히 몰입하다가 잠시 어디로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보면 책은 아주 잘 필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아주 잘 서술해오고 필기해온 아이가 집에 와서 모른다고 하면, 근데 이게 뭐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 학원은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 영상을 많이 돌려봅니다. 1.5배속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사실 시험 전에는 아이들이 위클리 테스트나 총복 전에는 이거를 거의 뭐 라디오 듣듯이 듣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지 거실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무한히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혹시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 설명들도 있어요. 한 문제에 10분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반 동일하고요. 저희도 이제 수업 시작하면 일단 카메라부터 설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고 거의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끝에 끝까지도 다 촬영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선생님들 수업 보실 수 있고요. 현장감 느끼실 수 있고요. 혹시 학원에 오지 않은 아이들도 누수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아카로드 네이버 밴드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 좋은 점이 파일 공유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원에서 나가는 추가 프린트들, 그리고 매주 위클리 시험지, 이건 24년 6월 7일에 올라온 6월 SE반 위클리 테스트 시험지예요. 그럼 요걸 다운받아서 여러 번 풀어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총복태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는 프린트물이 굉장히 한 부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은 여러 번 풀어보길 원하죠. 그러면 이거 다운받아서 이제 풀어보면 되고요. 또 좋은 기능이 메시지 기능이에요. 다이렉트 메시지, 밴드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 개인 연락처도 모르고 질문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낮 3시 반에 학원에 오기도 너무 이르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밴드 기능 중에 거기 밴드에 접속한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온 어떤 친구의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휴대폰 없는 아이들도 밴드 메시지 같은 것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밴드에는 누가 접속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불 떠 있는 친구 있으면 시험지 챙겨와, 그래야 오늘 오답하니까 라고 제가 말하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4시쯤에 학원 오기 전이죠. 이렇게 해서 질문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잘 이용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성향이 다른데 정말 질문 잘하고 수업 시간에도 손드는 친구 있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혹은 나의 질문이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선생님께 교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두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오기까지가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질문할 수 있게 저희가 일단은 당연히 교무실 열려 있고요. 수업 시간 전후에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질문의 시간이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10명 들어온다고 하면 30% 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요. 70%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주저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스터디 카페 운영하고 있고, 여기 공간이 되고, 사실은 지금 불 꺼진 저쪽 섹션이 저희가 가지는 섹션인데,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여기로 오면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날 수업 들었던 모든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 공간이 질문에 열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아이도 다 하네 질문을, 그래서 나도 손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질문을 좀 하는데 용이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 밴드 메시지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학하면요, 교재도 나누어 주지만 이렇게 작게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스터디 플래너를 줘요. 이게 일종의 이제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윗부분이 이제 알림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부분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독려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학원에 오면 아이가 날짜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종료 전에 진도 및 과제를 작성해요. 그래서 1교시가 정수 시간이면 정수 수업 끝날 때쯤 오늘 진도, 그리고 오늘 과제 쓰고요. 2교시 대수, 3교시 조합 끝날 때마다 과제를 써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굉장히 범위가 1에서 5번, 6에서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걸 세분화해서 1, 2, 3, 4 그리고 5, 6, 7, 8, 9 이런 식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위와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위는 실제로 아이가 어떤 과제를 받았는지 빠르게 작성하기 위함이고요. 아래는 보통 수상하나 중등 선행할 때, 수상할 때, 수원할 때는 아이가 가늠을 잘합니다. 내가 10문제?
10문제면 35분이면 되겠지? 하고 가늠이 잘 되는데 KMO에 와서는 또 KMO에 왔다고 해도 SE 지나면 SJ 다르고 SJ 다르면 SI가 또 다르기 때문에 숙제 가늠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 나 이제 한 과목 남았어? 그래서 1시간이면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뭐냐면 아이한테 저희가 처음에 학원에 오면 이런 것들 알려줍니다. 숙제할 때마다 하나씩 동그라미 해. 그러면 아이는 이게 약간 옛날에 뭐 피아노 할 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것처럼 숙제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걸 하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학습 속도가 내가 더디구나라는 걸 아이 스스로 체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터디 플래너가 초반에 학원에 들어오고 특히 SE 과정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론도 많고 증명도 많아서 아이가 가늠하는 시간이랑 실제 시간이 아주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동그라미 많이 치고 또 약간 성취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떻게든 동그라미 쳐서 가겠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효율도 조금 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 학원 마치면 오는데 여기 오자마자 왼쪽에 스터디 카페 입실 후에 선생님 서명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 할 때마다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그리고 귀가 전에 혹은 숙제가 끝날 때마다 제가 소요 시간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확인하게 하는 거죠. 정수 보시면 지금 8문제를 과제를 했는데요.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갑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30분 동안 내가 정수 복습 3개, 예습 5개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를 직접 느끼게 해주고요. 보통은 이제 요 정도 성취도만큼 또 못하고 가요. 학원에서 이제 학원 이 수업 끝나고 스터디 카페 와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대략 100분 정도 되는데 그 100분 동안 하루에 나오는 과제를 100 다 채울 수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스터디 카페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에서 직접 감독하에 동그라미도 쳐보고 소요 시간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퇴실 시에 선생님 사인 또 받고 가요. 그래서 아이가 요거를 반드시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SE반 아이들은 이 2개 사인을 받는 게 되게 좀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요거 받고 저한테 막 자랑도 하고 가요. 선생님, 저 오늘은 200, 100 2개예요 하고 자랑도 하고 가고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했냐 하면서 과제 성취도에 대한 스몰톡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제가 뭐 예를 들면 6월 SE 30명 넘게 들어왔었는데 90% 이상 이용해요. 근데 이제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인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집이 더 좋고 집에서 훨씬 효율이 오른다는 친구는 집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키 클 때니까 아무래도 수면 때문에 12시까지 이용하지 않고 11시 혹은 11시 10분, 11시 반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줘요. 특히 개강 첫날, 매 분기 첫날 반 아이들 데리고 담임선생님이 OT 진행합니다. 어머님들께 간담회 드리는 내용을 굉장히 축약해서 보여주면서 직접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 10분에 여기 오면요. 이제 20분까지 이제 심호흡도 하고 책도 한번 펴고 스터디 플래너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 시험지를 받으면 저희는 바로 여기서 오답 바로 진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계실 때 질문하고 틀린 거 제대로 체크하고 가자라고 해서 복습 테스트 오답 진행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사인까지 받게 해요. 담당 선생님이 4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받아야 할 사인도 4종류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학습 매뉴얼인데요. 일단 눈으로 복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눈으로 복습하게 하냐면 그래야
내가 오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 계실 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사실은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는데 워낙 질문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아이도 다, 그래서 사실 조금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데도 아카로도 오고 스터디 카페 이용하고 질문 되게 잘해서 만족하는 어머님들 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빨리 훑어봐. 그래서 너가 모르는 거 얼른 질문해. 그리고 제가 막 알려줘요. 담임 반 아이들한테는 오늘은 어떤 언어 선생님이 12시까지 계시고 남은 선생님은 11시니까 이 과목 먼저 꼭 질문해. 순서를 그렇게 하자 얘들아 라고 알려줘서 질문 아주 다 해결하고 갈 수 있게 직접 제가 하고, 소심한 친구 있으면 담당 선생님 데려가서 선생님 이 친구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부탁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요. 저희 아카루드가 현재 교재를 입학하는 모든 재원생에게 2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습용 교재고요. 하나는 복습용 교재예요. 그래서 노트 사실 필요 없이, 노트에 막 뒤죽박죽 정리하실 필요 없이 교재 그대로 복습하면 되니까 어머님들이 훨씬 예복습 과제나 학습 상황 확인하실 때 용이할 것 같고, 이런 이제 늘 가장 많은 질문의 1등은 뭐냐면 숙제 대체 얼마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업이 4시간이면요 과제도 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준비는요 2시간 정도는 따로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복습했으니까 알아 라고 해서 시험 보면 반타작이고요. 근데 복습 테스트 전에 따로 2시간을 시험 대비를 해야 어머님들이 원하고 아이가 원하고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복습의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지에요, 저희는 12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보고 나면 성적표 이렇게 나갑니다. 특히 SE 때는 잔인하게 항목별 내용까지 나가요. 1번 교재랑 동일했습니다, 어머니. 2번은 변형 문제입니다. 3번은 응용 문제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성적이나 평균만 보셨을 때는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우리 애가 복습을 제대로 한 건가, 아니면 우연히 운이 좋았나 잘 찍었나, 제가 약간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금 숨 막히겠지만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성적표 발송되기 전에 1번부터 12번까지 몇 번이 동일, 변형, 응용인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파악하기 용이하시게 문자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교재랑 동일한 문항이 몇 점인지까지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 친구 만약에 95점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죠. 응용, 변형 문제 우리 아이가 강하네, 동일 유형에 약한 거 보니까 이 친구 복습 제대로 안 했구나를 파악하셔서 지도하기 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문자 넣어드리고요. 복습 테스트는 성실함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복습하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입학하고 나서 점수별로 성취도 어떤 건지 쫙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90점에서 120점 굉장히 성실해요. 왜냐하면 동일 문항이 90점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응용 변형 문제도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점수별로 성취도 드리고 상담 전화도 드리죠. SE 같은 경우는 입학하자마자 첫 복습 테스트 보면요, 어머님이랑 또 아이랑 또 다 상담 진행합니다. 빠르게 초반에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보다 견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80점 이상이 되면 패스, 80점 미만이 되면 페일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인 경우에는 이제 5단만 진행하면 끝나고요. 페일인 경우에는 이제 재시험까지 진행해서 혹시라도 있을 누수를 방지해서 철저하게 과정별로 아이가 배우는 내용들에 혹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큰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개강하는 SJ나 SI반 같은 경우는 9월에는 모의고사 있고요. 1차 모의고사. 10월에는 총복태 있어요. 11월에는 다시 모의고사 있고요. 12월에는 다시 총복태 있습니다. SE 같은 경우는 중간 총복습 테스트, 기말 총복습 테스트. 그래서 월별로 시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총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 달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 문제지 제공하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하자. 사실은 그러면 결국 한 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지 어머님들이 파악하기 용이하실 것 같고,
복습 테스트는 성실함의 척도고 총복습 테스트는 과정 진단 지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누수가 생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를 어떻게 갈지도 저희가 학습 계획도 꾸려요. 그래서 각자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단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철저히 하자라고 계획까지 합니다. 가능하면 견고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사실 저는 SE든 SJ든 SI든 이 로드맵에 들어온 아이들은 이미 영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잘 해가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만족도 높으실 수 있게 지금 또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공지 몇 개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반 테스트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저희 그 물리화학 설명회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물리화학 설명회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다른 학원들과 연합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모의고사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저희 아카로드 선택하셔서 저희랑 K-모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